60세 이상에서는 누구나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백내장은요, 신생아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수술하지 않은 눈이 수술한 눈보다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일 의료진이 수술을 권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듣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은 결코 젊음을 돌려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구독자 여러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33년차 안과의사 이도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백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와 똑같거든요. 이 애기동자 안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가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정체가 단백질 변화로 인해서 뿌옇게 변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 누구나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자외선, 약물, 외상과도 백내장 발생에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내장은요, 신생아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3, 40대 백내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을 보다 보면 과거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백내장 발생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요, 오존층이 파괴가 됐고요, 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노안 그래가지고 30대 노안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와 관련된 거는 노안 쪽이고요, 이 자외선과 관련된 거는 백내장 쪽이고.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통증도 없고요, 짧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 거 간단한 거야, 별거 아닌 거야, 그냥 긁어내는 수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백내장 수술은 여전히 안과 분야에서 큰 수술이고요, 또 어려운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지만 일부에서는 괜찮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사시사철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누구나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외출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눈꺼풀 가까이까지 바르는데요,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과정에서 결국 자외선 차단제가 눈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1, 2주는 아직 수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눈에 들어가면 염증이 일어나서 무서운 안내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조심한다고 해도 잘 때는 무의식 중에 눈을 만지거나 비빌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 2주는 반드시 플라스틱 안대를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안대를 붙일 때 반창고가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안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안경을 대신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주무시다가 안경이 움직여 이 안경테가 눈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이 반창고나 플라스틱 반창고로 단단히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약을 점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올바르게 안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손을 깨끗이 닦고 안약은 뚜껑을 열고 아래쪽으로 기울여 한두 방을 버리고 눈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후 한두 방을 넣으셔야 됩니다. 간혹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안약 끝이 눈에 접촉시키거나 또 눈 안쪽 또는 바깥쪽 흰자에 직접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약이 오염됩니다. 안약은 한 방울 넣나 10방울 넣으나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은 같습니다. 2가지 이상의 안약을 넣는 경우 한 가지 안약을 넣은 후에 두 번째 안약은 5분 정도 간격을 둬야 흡수가 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내장 수술은요, 수정체 껍데기를 남기는 수술인데 이 껍데기가 주머니 역할을 해서 이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머니 안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증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주변부에 세포가 있다가 수술 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점점 증식하면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껍데기가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력이 백내장 수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 진단명을 후발성 백내장
백내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백내장이 재발된 듯한 어감이 있었습니다. 백내장은 다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뒷껍데기가 뿌옇게 된 거 후낭혼탁이라고 하고요. 이는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됩니다. 레이저 치료까지가 백내장 수술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을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당시 수술비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권하기도 했고요. 환자분들도 이왕이면은 백내장 수술 후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눈도 다 다릅니다.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은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 또한 다 다르고 오히려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백내장 수술의 결정은 결혼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만일 의료진이 수술을 권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듣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만일 수술을 결정하셨다면요, 특히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체 선택에 있어서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알맞은 인공수정체가 무엇인지 충분히 납득하신 후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과잉 진료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료진과 환자분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내장은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이기 때문에 변성된 단백질을 다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달걀 프라이를 할 때 이 투명한 달걀 흰자가 하얗게 익은 후에 이것을 다시 투명하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싸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게 어쨌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수술 후에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같은 경우에는 내 눈에 진짜 적합하냐 여부는 검사를 하셔야지 되고요.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는 수술 후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내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또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수술 전 과정에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과정이 백내장을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남겨야 하는데 이때 수정체에 구멍을 뚫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레이저가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숙련된 의사라고 하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됐거나 팥병증이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은요, 응급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기 결정을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자분이 백내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고요. 또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셨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백내장이 다 같은 백내장이 아니라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백내장에 따라서는 너무 진행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일보 직전인데도 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환자분이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보기에 백내장이 더 진행되면은 수술이 어려워질 것 같고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이 되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수술을 권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런 경우라도요, 내가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이 아직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백내장 수술을 할 거 빨리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어차피 저녁에 다시 배고파질 텐데 저녁 식사까지 뭐 한 번에 땡겨서 먹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같습니다. 백내장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요, 수술하지 않은 눈이 수술한 눈보다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술 시기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데요. 이 백내장이 너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정체가 탱탱 부어요. 그러면은 수정체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요, 급성 녹내장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는 수정체 껍데기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 껍데기를 남기지 못해서 결국 인공수정체 삽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애기동자 안에,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뿌옇게 되는 게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내장이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니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백내장은요, 이렇게 주변부부터 생겨가지고요, 점점 가운데로 몰려서 이렇게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서서히 시력이 떼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 요즘에 너무 침침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내장은요, 이렇게 하얀 백내장이 아니라 누런 백내장도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은요, 너무 진행해서 거의 썩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요, 난 잘 보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환자분은 합병증 생기기 일보 직전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거 더 이상 뭐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를 듣는데 이때부터는 주변에서 싸움이 나요. 왜냐,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 모셨네, 내가 잘못 모셨네,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시력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눈이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백내장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점입니다. 네, 먼저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거는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간에 생기는 빛번짐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야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내장 수술 후에는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빛번짐이 생깁니다. 인공수정체의 재질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다행인 것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 자체가 수술 전에 빛번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야간 빛번짐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심한 경우 운전을 야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눈 안은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젤리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를 초자체라고 합니다. 이 초자체는 대부분 50세 이상에서는 녹기 시작하고 또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10대에서도 녹습니다. 결국 녹은 부위와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붙게 되는데요, 이를 초자체 혼탁이라고 합니다. 초자체 혼탁의 증상은요, 맑은 하늘이나 흰 벽을 쳐다봤을 때 마치 벌레나 작은 점들이 볼 수 있는데 이를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심했을 때는 백내장 때문에 이 초자체가 가려져서 비문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백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초자체 혼탁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 후 서너 달이 지나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적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백내장을 받으시면은요, 시력이 호전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신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당뇨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 후 염증이 생기거나 또 망막이 붓는 일이 흔합니다. 눈만 본다면은요, 백내장 이외에 다른 안과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눈 구조는 카메라와 똑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뿌옇게 변한 카메라의 렌즈를 깨끗한 렌즈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렌즈가 깨끗해도 필름이나 현상소가 시원치 않다면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막, 망막, 그리고 시신경에 이상이 있다면요, 백내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환자분이 수술 전에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요, 수술 후 기대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사는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것인가는요, 환자분의 성격, 또 직업, 취미, 또 운전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 가족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 부모님과 누나를 제가 모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 안경을 끼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나는 돋보기 없이 신문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뭐 평생 안경을 끼셨기 때문에 멀리 볼 때 안경을 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근거리에 초점을 맞춘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15년 전에 삽입했습니다.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 전 고도근시였는데요. 안경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으면 소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있는 분이었는데요. 수술을 받으셨던 20년 전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성적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안경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켜드리기 위해 한쪽 눈은 원거리, 반대쪽 눈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춘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을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안경 도움 없이 어느 정도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큰 누나는 난시가 심했는데 안경에서 해방되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직업이 성악가인데 연주를 하면은요, 관객 봐야 되죠. 또 악보 봐야 되죠. 근데 백내장과 노안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심한 난시로 인해서 각막 형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는 야간에 빛 번짐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야간 빛 번짐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평소에 자기는 야간 운전하지 않고 강력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원해서요. 이런 경우 직업적으로 안경을 착용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종합해서 볼 때 난시와 노안을 모두 교정하기로 했고요. 난시 교정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습니다. 수술 후 다행히 빛 번짐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모두 만족도가 꽤 높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을 충분히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수술이다 보니까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막의 미세신경이 손상되어 눈 표면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또 수술 후 사용하는 안약의 보존액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조증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백내장 수술 후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인공 눈물을 5, 6개월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듦에 따라 누구나 발생하고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결코 젊음을 돌려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환해주는 수술입니다. 인공수정체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는 인공수정체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시나 노안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공수정체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경 없이 근거리, 원거리 모두 선명하게 보고 또 야간에 빛 번짐이 없는 인공수정체는 아직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초점을 한 군데에 맞추기 때문에 수술 후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선명도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노안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노안을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100% 안경에서 해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보다 훨씬 더 도수가 약하지만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야간 빛 번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눈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수술 후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나한테 가장 알맞은 수술이 무엇일까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